오늘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평범한 할머니, 우리 이야기에서는 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여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교육에 온 인생을 바쳤고 이제는 그 자식이 낳은 손주를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식당에서 단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정 여사가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손주에게 조심하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꺼내든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제 허락 없이 애 훈육하시면 앞으로 손주 볼 생각은 접으세요. 아동학대 가해자한테 제 자식 못 맡기거든요. 자, 들으셨나요? 손주를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 그것도 공개적으로 식당 한가운데서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이 며느리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충격적인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이 이야기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세대 간의 충돌, 현대 육아 철학의 충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권력 게임까지. 그 모든 것을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정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죠. 아들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민준이는 올해 7살입니다. 정 여사에게 민준이는 그야말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뜻에 따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내내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아들 한 명 키우는 데 온 청춘을 쏟아부었고 그 아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삶을 꾸려나가는 걸 보면서 비로소 잘 살았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정 여사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민준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정 여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는 정 여사에게 아들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환하게 웃는 얼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해주는 그 말 한마디. 정 여사는 민준이가 있는 날이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퇴근한 아들 내외가 데리러 올 때까지 온종일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훨씬 컸습니다. 적어도 그 식당에서의 저녁이 있기 전까지는요. 정 여사가 기억하는 며느리 지연 씨는 처음부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당차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성격이었는데 정 여사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가 살아남는다고 속으로 인정했죠. 결혼 초에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같이 전을 부치기도 했고 아이 돌잔치 준비를 함께 하면서 웃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특히 민준이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5살 무렵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 여사가 민준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주의를 주려고 하면 지연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워낙 미묘해서 정 여사도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신호는 점점 분명해졌고 결국 그 주말 저녁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작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과자를 밥보다 먼저 먹으려 할 때 정 여사가 안 된다고 하자 지연 씨가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받아쳤던 일, 민준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해서 정 여사가 바로잡으려 했더니
지연 씨가 요즘은 아이들한테 높임말 강요 안 해요라고 잘라 말했던 일.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쌓이고 쌓인 그것들이 정 여사의 마음속 어딘가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그날 식당에서 완전히 타올랐습니다. 정 여사는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이었고 남편도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나올 만큼 기대가 컸거든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 식당을 예약해 두었고 손주에게 줄 선물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정 여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요. 그 생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 채 토요일 저녁 6시 정 여사 가족이 예약해둔 갈비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각 테이블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앉아 조용하게 혹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 여사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곧이어 아들 재현 씨와 며느리 지연 씨,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왔는지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몸 어딘가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처럼 자리에 앉지 못하고 들썩거렸습니다. 처음 10분은 그럭저럭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봤지만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이는 슬슬 다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옆 빈 테이블을 기웃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당 입구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더니 이번에는 복도 전체를 놀이터 삼아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복도가 주방과 홀을 연결하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와 접시를 든 종업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바로 그 길이었죠. 정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건 종업원 한 명이 뜨거운 전골 냄비를 들고 나오다가 민준이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냄비를 가까스로 한쪽으로 기울여 사고를 막았지만 그 찰나의 위험함은 정 여사뿐만 아니라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다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서 어머나 하는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재현 씨와 지연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지연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지연 씨는 셀카를 찍는 건지 카메라 앱을 열어놓고 이리저리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안 보이는 건가? 못 보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두 사람은 민준이에게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정 여사는 2번, 3번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좀 뛸 수도 있지. 아직 어리니까. 속으로 이렇게 다독이면서요. 그러나 민준이가 복도를 4번째 전력 질주하다가 이번엔 반대편에서 오는 손님과 어깨를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생기자 정 여사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님이 다행히 웃으며 넘겼지만 상황은 분명히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달려가는 민준이를 부드럽게 잡아 세웠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주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뛰면 못 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저기 아저씨들이 뜨거운 거 들고 다니시거든. 다치면 어떡해. 할머니 봐, 얼른 자리에 앉아.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꼭 잡아 테이블로 이끌면서 했던 평범한 훈육이었죠. 그 순간 정 여사는 뒤에서 탁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이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연 씨가 정 여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눈빛 안에 담긴 서늘한 무언가. 정 여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죽이지 마세요. 정 여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를 죽인다고?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를 안전하게 안치려 한 것뿐인데 그게 기를 죽이는 것이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정 여사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기라니? 애가 위험하게 뛰어다니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아까 뜨거운 냄비랑 부딪힐 뻔했잖아. 지연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다 정서적 학대인 거 모르세요? 아이 자존감 깎아내리는 거 법적으로도 문제돼요. 한 번만 더 제 허락 없이 애 훈육하신답시고 소리 지르시면 앞으로 손주 볼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아동학대 가해자한테 제 자식 못 맡기거든요.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의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아들 재현 씨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는 할머니를 범죄자로 부르다니요. 식당에서 돌아온 밤 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혼자 거실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침묵, 민준이가 과자를 집어먹던 모습, 자신의 손이 떨렸던 느낌. 정 여사는 그날 밤 3가지 감정 사이를 오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억울함, 수십 년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분노.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로 민준이를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공포, 며느리가 법적인 절차를 실제로 밟을 수도 있다는 불안. 세 번째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쓸쓸함. 이 3가지 감정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갖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정 여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연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아들의 입장을 상상하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 여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 여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손주를 제지한 것은 할머니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법적 위협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 여사에게도 민준이에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연 씨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재현 씨와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현 씨는 그날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중립이었든 두려움 때문이었든 무관심 때문이었든 간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재현 씨가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대화 없이는 이 상황이 반복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삶을 민준이에게만 의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손주를 보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을 빼앗기겠다는 위협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정 여사 자신의 삶, 관계, 즐거움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이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민준이는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정 여사뿐만 아니라 지연 씨에게도 재현 씨에게도 던져져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녀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아이, 할머니에게 혼나는 게 학대라고 배우게 될 아이, 어른들이 싸우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사실 이 가족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연 씨가 강조하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다른 사람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는 다릅니다.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려운 육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육아는 부모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해낼 때 가능합니다. 정 여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당을 나온 이후로 지연 씨는 연락이 뜸해졌고 아들은 어색한 인사만 전했고 민준이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그 며칠을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정 여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연 씨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재현 씨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갈등은 언제나 아픕니다. 남이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처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을 유지하는 일의 진짜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 여사의 편이신가요? 아니면 지연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 여사가 그날 식당에서 민준이에게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민준아,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뛰면 못 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어떤 세대의 어떤 육아 철학으로 보더라도 아이에게 전해져야 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 여사가 다시 민준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